우리는 너무나 이 5.18이 진실이 뭐라고 하는 거야? 컷! 편집 좀 찝어줘. 광주애들의 미래통합당 그냥 싫어한다고? 아니거든? 네, 안녕하세요. 광주 애들의 광주 큰애입니다. 저는 광주애들의 광주 새내기예요. 네, 오늘 저희가 이런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요. 광주 애들은 그냥 어른들이 싫어하니까 미래통합당 따라 싫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덮어놓고 대깨문 아니냐 이런 말을 막 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니다. 저희 되게 구체적인 이유를 싫어하거든요. 그냥 혐오하는 거 아닌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게 미래통합당의 잘못인가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나오게 됐습니다. 오늘 주제가 우리 광주 새내기와 좀 관련이 있어서 광주 새내기의 소개를 좀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요 광주에서 5.18 관련 동아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5.18에 대해서 배우기도 하고 5.18 관련 이상한 말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최근에 들었던 게 있어요. 최근에 그 한교안 씨가 네네. 자기 자신의 모교 분식집 앞에서 맞아요. 떡볶이를 드시면서 뭐 맞아요, 80년 맞아요. 무슨 사태가 있었다. 저희 집 말을 하는 거예요. 80년 무슨 사태. 그래가지고 배우실 만큼 배우신 분이 80년 무슨 사태라고 말을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 저 광주 말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80년 무슨 사태라고 말해가지고. 그렇게 막 이상한 말을 했는데 근데 이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제 다 막 그렇게 막 막말을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맞아요. 5.18 막말당이죠. 네,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작년 2019년 2월 8일에 국회의원 회관 안에서 이제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이종명 의원과 김순례 의원 그리고 김진태 의원은 맞아요, 오진 맞아요. 않았지만 영상으로. 네, 김진태 의원 영상에서 5.18 문제에서만큼은 우리 우파가 물러나선 안 된다. 뭘 물러나. 그러니까 그런 말도 하고 이제 이종명 의원은 그 광주 폭동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민주화 운동으로 변질된 맞아요, 거다라는 말을 하고 김순례 의원은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들이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다. 저 세금을 누가 축내는데 지금? 그러니까 지금 축내는 사람이 우리 세금으로 만들어진 국회의원 회관에서 네. 우리 세금으로 일하는 국회의원들이 세금을 축내면서 망언을 좀 하고 있어요. 본인들이 축내고 있으면서 그렇게 마음을 했는데 지금 벌써 1년이 지났잖아요. 그쵸. 1년이 지난 현재에도 그분들은 정말 아직도 멀쩡하게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정말 정치적인 생명이 뭐 징계나 이런 것들 그때 주자고 했었는데 전혀 뭐 그런 것들이 없고 그때도 솜방망이 징계라고 했었던 게 저도 기억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약간 어떤 상황이죠 지금? 그래서 그쵸. 이종명 의원은 그때 그- 제명 네, 시킨다고 했었는데 제명을 시킨다고 했는데 계속 제명을 안 시키더라고요. 음. 그래서 한 10개월인가? 10개월 동안 제명을 계속 안 시켰어요. 그래서 맞아요. 제명 시켰어요. 시킨 게 이제 지금 현재 미래통합당에서 미래한국당으로 제명을 시켰는데 이게 제명을 당했다기보다는 당을 옮겼다. 미래통합당에서 미래한국당으로 보내려고. 네, 그죠. 그래가지고 이게 미래한국당에 이제 당의 의원이 5명이 되면은 국고 보조금인가? 맞아요. 5억. 네, 5명이면 5억. 네, 5억을 준대요. 5억씩이나. 음. 그래서 그거를 줄 수 있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에 그 이종명 의원이 거기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쵸. 이거는 그냥 돈 받아가려고 노리는 게 아닌가. 이게 무슨 바로 이제 네,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에 보내기 위해서 이게 징계가 무슨 아니라. 네, 징계가 되나요? 맞아요. 그 김진태 의원한테는 그 가장 낮은 수준의 경고. 처벌? 네, 경고. 경고만 아무것도 하고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거는. 뭐 하고 계신가요 지금? 지금 자전거 역주행. 네. 아니, 자전거 역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열심히 선거운동 하고 계시는데 네, 춘천에서 네. 공천을 받았죠. 또 그 선거운동 그 팻말 보셨어요? 팻말? 묻고 더블로가. 네. 묻고 더블로가. 더블로가. 근데 아직 삼선이 아니시라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자기 이미 삼선 의원 된 것처럼 네.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망언들도 진짜 문제인데 저는 진짜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좀 망언만 하면 그냥 기분만 나쁠 것 같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번에 저번이죠. 지금 미래통합당 이름 바뀌었지만 자유한국당이
2020년 문재인 정부의 100대 문제 예산을 선정했어요. 근데 그 중에 5.18 진상조사위원회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5.18 진상조사위원회 예산을 삭감했는데 혹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시죠? 아시는 표정이에요. 할매 많은 표정이에요. 이유를 들어보면. 삭감을 했대요. 삭감을 했는데 삭감을 한 이유가 아직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지지 않았는데 무슨 예산을 측정을 벌써부터 하냐 하면서 예산 삭감을 했는데 맞아요. 심지어 그 구성원이 구성되지 않은 이유가 자기들이 자유한국당 때문이었잖아요. 자기들이 추천을 밀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부적격 인사를 계속 선정했는데 처음에 이 진상조사위를 꾸리자고 한 게 2018년이거든요. 2018년에 헬기 사격, 그 다음에 뭐 계엄군이 집단 성폭행했다, 그 다음에 안매장했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면서 이런 것들을 조사하자고 이제 법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진상조사위원을 9명을 선정을 해야 돼요. 그 교섭단체, 야당에서 하는데 그때 바른미래당 1명, 자유한국당 3명 이렇게 선정을 좀 해야 돼요. 근데 끝까지 안 해주는 거예요. 그 3명을. 그래서 이제 하다가 처음에 추천했던 게 지만원. 네. 처음에 추천했던 게 지만원이고 지만원 이제 안 된다. 국민 정서상 너무 반감이 있어서 안 되고 뭐 명예훼손으로 이런 거 재판도 많이 걸려 있고 그래서 이제 차기환, 이동욱, 권태호라고 하는 사람을 선정을 했는데 진짜 뒤늦게 선정했어요. 겨우 선정했는데 문제가 많아요. 이동욱이라는 사람은 조선일보 기자 출신이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게 주로 북한군의 소행이다. 그다음에 계엄군 성폭행 없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 저는 근데 이분보다 차기환 이분이 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요? 차기환 한번 소개해 주세요. 차기환 씨. 아니 그 차기환 이분이 자기 자신의 트위터에 막 일베 사이트에 있던 내용들을 공유하기도 하고 막 북한군의 폭동이다라고 주장하는 글을 공유하면서 이 글이 맞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맞아요. 또 예전에 무슨 아이가 아버지의 유명한 네, 사진이죠. 사진을 들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사진을 보면서 좌익의 선동에 넘어가는 네. 사회라고 한국 사회가 그런 발언들을 한 사람이 이 조사위원이 됐는데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조사에 들어온 게 처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전문가니까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사람이 판사 출신이에요. 수원 판사 네. 출신이고 변호사거든요. 그래서 그 이력들을 좀 살펴보면 박근혜한테 좀 충성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 문고리 3인방이라고 왜 네. 최순실 뭐 태블릿 PC 사건이랑 해서 뭐 문서 유출, 뭐 기밀 누설 이런 거를 변호했던 사람이에요. 그걸 좀 변호했고 세월호 특조위였어요. 세월호 특조위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그때도 박근혜 7시간의 은폐를 좀 하려고 그 특조위 안에 있는 내용들을 막 누설을 해가지고 문서를 막 조작하게 하고 그래서 직권남용으로 지금 세월호 가족들한테 검찰 고소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도 그랬는데 네, 지금도 안 그때도- 그랬잖아요. 그때도 세월호 조사를 방해하고 네. 지금은 5.18 조사를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아까 그 곽태호 그 사람은 군인 출신인데 네. 관련 활동이 없어요. 5.18에 관해서 뭔가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네, 9명 중에 전무. 네. 아. 9명이 이제 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귀한 자리를 뭐 그런 일들을 자유한국당이 추천을 했다. 그것도 겨우겨우 했다.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계속 있고 아까 그 막말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포함해서 왜 그 사람들이 아직도 그 위 자리에 있는 거죠? 왜 안 잘리고? 그리고 그런 5.18을 망언하고 이런 게 저는 먹히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먹힌다라는 대표적인 사례가 저는 좀 제가 경험했어요. 보수 유튜버들이 작년에 광주에 진짜 많이 왔거든요. 네. 근데 저 보수 유튜버한테 찍힌 적 있는 사람이 진짜요? 진짜요? 보수 유튜브 5.18 역사 왜곡한 유튜브가 저를 찍어가지고 제가 유튜브에 한번 올라왔어요. 헐. 그래서 제가 피켓팅 하고 있었는데 저를 네. 쫓아오면서 막 찍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누가 링크를 보내줘서 봤는데 뭐 광주 갔더니 이런 뭐 대진여 친구들이 뭐 피켓팅 막 이렇게 막 하면서 와. 야 너네 미국 못 간다. 너네 이제 대기업 취업 안 된다. 근데 이 사람이 그날 왜 왔었냐면 그 작년에 전두환 재판 있었거든요 광주에. 근데 그때 그 법원 앞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들이 문을 열고 전두환 딱 들어갈 때 전두환 물러가라! 이랬어요. 엄청 멋있죠. 근데 그게 그래서 사람들이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 정의로운 초등학생들이라고 인터넷에 올렸는데 그거를 보고 보수 유튜버들이 그 초등학교 앞에서 집회를 한 거예요.
초등학교들 대상으로. 성인분들 아니세요? 아저씨들이요. 아저씨들이 초등학생 상대로 보는 네, 거예요? 아, 그랬고 초등학교 5학년이 뭘 하냐. 이거 빨갱이 세뇌 교육이다. 전교조 세뇌 교육을 받아서 하는 거다. 그렇게 하면서 그걸 어떻게 했냐면 광주 내려가는 길에서부터 찍었어요. 후원 계좌로 올려가지고. 광주 가고 있습니다. 빨갱이들의 성지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와. 우리 막 뭐 유튜버들이 점점 자극적인 거 하잖아요. 네, 맞죠, 그러니까 맞죠. 보수 유튜버들 사이에선 광주 오는 게 자극적인 건가 봐요. 그래서 막 와가지고 영상을 찍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진짜 인기가 많아요. 이런 방송들이. 진짜요? 네, 진짜 개수도 많고 네. 인기도 많아서 구독자가 22만 명이 넘는 22만 이요? 응. 그런 데도 있고. 그래서 진짜 많은데? 아까 네. 그 공청회 우리 열정이가 소개했던 그 공청회에 강연 인사로 온 사람이 지만원이잖아요. 네. 근데 원래 지만원이 그 10년 동안 활동을 했어요. 10년? 아 진짜요? 10년 동안 활동을 했는데 활동하셨네. 10년 동안 했던 활동보다 지난 1년 동안 유튜버 방송했던 게 인기가 더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힘에 의해서 이 사람이 국회의원 회관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보수 유튜버들이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이게 인기가 많고 이게 2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계속 후원을 하고 보고 이러니까 뭐 이종영, 김준일 유명하지 않은 의원들이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개최를 할 수도 있게 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건데 이 보수 유튜버들을 지금도 미래통합당이 계속해서 키워내고 지지하고 있다. 저는 이게 좀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 태극기 집회나 이런 데 가면 유튜버들이 진짜 많아요. 혹시 본 적 있어요? 네, 막 다들 이러고 다니시던데. 맞아요. 진짜 아니에요?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다 이렇게 다니시는데 예전에는 진짜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았는데 요새는 젊은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 자유한국당이 그 문재인 스탑이라고 야외 집회했을 때 그때 시민들과 함께 한다고 그 오프닝 같은 거 할 때 우리 자유 발언 하잖아요. 집회 네. 가면. 거기서 자유 발언을 시켰거든요. 근데 자유 발언을 다 누가 했냐면 청년 보수 유튜버들이 있어요. 아이고. 그 청년 보수 유튜버들이 막 하고 네. 국회 안에서 문재인 규탄 토크 콘서트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문재인 정부 토크 콘서트를 했었는데 그렇게 오프닝 연설을 한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패널로. 자기들은 굉장히 핫한 보수 유튜버들을 초대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평소 발언이 나는 5.18이 북한군의 시민들의 폭동이라고 생각한다. 북한군 개입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아까 망원 의원들을 뭔가 두둔하고 이런 발언들을 하는 사람들을 계속 초청해서 뭘 지원해 줄까, 뭐를 같이 해줄까, 응원한다. 그다음에 서로 막 상부상조하면서 이런 행사를 찍고 자기들도 그 방송에 나가서 방송을 또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죽는 구조가 아니라 뭔가가 진상규명 밝혀지고 역사 왜곡이 막아지는 구조가 아니라 계속해서 응원받고 지지받고 장려되고 그러니까. 그게 돈이 되고 명예가 되고 인기가 되는 거죠. 그럼 사실은 계속 자극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우리 미래통합당이 역사 5.18을 왜곡하는 이 미래통합당에게 우리 열정이 아직도 이렇게 막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너무 떳떳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꼭 떳떳해질 수 없도록 진짜 모든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 진실을 다 알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를 하고 싶고요. 네. 길 가다 보면 총에 맞은 나무, 총탄 자국이 있는 건물, 총에 맞아서 파인 벽 이런 게 아직도 있어요. 이런 소리 이런 거 하면 그런 소리에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여전히. 국내에서 그런 축제를 5월 기간에 했었는데 여전히 광주 트라우마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힘겨워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모습들도 좀 있었고 그때 온 동네 사람들이 예를 들면 집집마다 어떤 사람의 장례가 같은 날인 거예요. 그 기간이. 와가지고 유공자 명단 까라고 막 하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런 게 지금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고 여전히 왜곡되어 있는 게 많은데 여전히 트라우마를 안고 살고 있는데 또다시 헤집어지고 또다시 끄집어내지고 또다시 아파하고 아픔을 주고 이렇게 하자고 하는 말로밖에 안 들려요.
그 사람들은 당당하면 나오지 왜 안 나와? 나올 수가 없는 이 아픔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왜곡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2번, 3번의 2차 가해를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사라지려면 5.18 역사 왜곡, 5.18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이 사람들이 반드시 사라져야 된다. 5.18 역사 왜곡